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의학 박사 모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치질 치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영상으로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도움을 주실 환자분이 옆에 누워 계시고요. 이 옆에 보면 또 우리 각종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치질 치료할 때 사용들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에게 실제 처방들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우선 치질, 저한테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유형이 일단은 항문에서 피날 때 무서우니까 우선 오게 되잖아요. 피나는 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상처가 나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고, 이 상처가 역시 대부분은 변비라던가 설사라던가 우리 똥, 대변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이라고 하는데, 항문의 상처를, 이런 치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쉽게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병을 너무 키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데 애를 먹기도 하거든요. 우선 치열 환자가 딱 왔다, 피가 난다, 피만 먹게 해달라,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보험약들이 있어요. 보험약 중에 알약으로 되어 있는 약들인데요. 우리 황련해독탕, 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시고, 또 피가 날 땐 제가 이렇게 자운고라고 하는 자운고, 연고를 처방을 같이 해드립니다. 요것만 먹어도 일단 피는 한 3, 4일 내에 먹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길어도 2주 넘어가질 않아요. 피가 멎는 데는 물론 그냥 단순 치열일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내가 대변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유산균 제품을 하나, 여기 락토필 듀오 엔테로라고 하는 요것 역시도 캡슐 형태입니다. 알약으로 되어 있는 요만한 알약이에요. 이렇게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알약을 처방을 해드려요. 하루에 아침에 하나씩만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각종 치질 증상 질환들을 얘기해 드릴 텐데, 모든 치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우리 건강기능식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 찾아오는 케이스가 가장 힘든데 환자분들이 가장 돈을 안 쓰려고 해서 힘든 케이스예요. 바로 항문 소양증입니다. 이제 똥꼬 가려우신 분들 얼마나 고생인지는 가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들 근데 막상 검진 가보면 아무 문제 없고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치액 덩어리가 있으면 그나마 고마운데 나는 완전 정상인데 가렵기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그쪽 항문 쪽 피부가 까져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항문신경이 과항진됐다고 하죠. 그쪽이 많이 흥분이 돼서 가려우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일단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가려울 때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알려드렸죠. 항상 차갑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그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하고 뜨거움을 느끼는 신경하고 같은 기전으로 우리 몸에서 이걸 느끼기 때문에 차갑게 해줘야지 가려운 게 좀 완화가 되고 덜 가렵게 됩니다. 이제 항문 가렵다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더럽다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뜨뜻한 물로 좌욕도 하고 막 지지기도 하는데, 그럼 더 가려울 수밖에 없겠죠. 뜨거워지면 가려움 신경이 더 흥분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항문이 가렵다, 일단은 차갑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론 저희가 이제 처방하는, 제가 이제 처방해서 좀 사용하라고 알려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황련 진정수라고 있습니다. 요건 역시도 차갑게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환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다 보면 가려운 게 좀 덜하기도 한데, 항문 점막에 요 황련 제품이 닿게 되면 좀 따갑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따가움을 호소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 요거 뿌려주면 항문 가려움증, 또 더 나아가서 치해구리나 항문 통증까지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항상 차갑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려울 땐 저희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 알약 말고 이렇게 가루약 형태로 되어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 가루약을 제가 같이 처방을 해서 복용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가루약을 먹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좀 대변이 더 잘 나가게 돼요. 이거는 이 약 성분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대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 대장을 일단 본인 비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치액약이라던가 우리 대장 쪽 관련된 약들은 먹게 되면 대변이 일시적으로 좀 묽어지고 많이 나가게 돼요. 딴 게 아니고 그냥 대장의 압력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약 먹고 뭐 설사한다거나 갑자기 묽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항문 소양증 힘든 이유가 가려운데 이걸 내가 굳이 그 돈 내고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가려운 거 치료 빨리 안 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쪽에 자꾸 손이 가게 되고, 손 가서 긁다 보면 상처 나고, 상처 나서 감염되면 그게 항문 농양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항문 소양증, 가려움증이 생겼으면 빨리 나와서 어렵지 않아요. 약 먹고 이거 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빨리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진짜 질환, 진짜 심각한 질환이죠. 바로 치핵입니다. 뭐 항문, 뭔가 내가 이제 대변을 보고 피도 나는데 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똥을 닦는데 뭐가 잡혀, 뭔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90%는 치핵인 겁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치핵이 웃긴 게, 초반에 뭐 승이 났을 때는 좀 아프다가 한 2, 3일 지나면 안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이렇게 엉덩이 보여주기 좀 그렇잖아요. 서로 민망하다 보니까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말씀드릴 때도 뭐 안 아프면 그냥 버티다가 오세요, 딴 게 아니고요. 그냥 본인의 쪽팔림을 좀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힘드니까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있으면 빨리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있어서 나중에 아프면 고생만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좀 덜 한다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병원에, 인근 병원 아무 데나 가세요. 가셔가지고 일단 치료 받으시고, 난 수술하는 게 싫다 싶으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도 좀 더 평화롭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게 저 모사원이니까, 조금 그래도 뭐 치질, 치핵 같은 게 있을 때 수술은 싫고 뭔가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확실히 없앴으면 좋겠다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정성껏 치료를 해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치핵, 뭐 간단하게 내 치핵, 왜 치핵, 안에서 나오는 거, 겉으로 부풀어 오른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치료하는 건 다 비슷비슷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 있을 때, 이건 또 새로운 겁니다. 일환고라고 하는 연고예요. 이 연고를 발라주고요. 이 연고 역시도 항상 차갑게 해서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플 때마다 이렇게 황련 진정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탕약으로 된 약을 먹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연고나 진정수는 진짜 단순 통증 경감을 위해서 먹는 거고, 요 탕약 같은 경우에는 치액의 사이즈를 줄여주고 안쪽 염증을 좀 제거를 해주고 항문 혈관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시술을 받든 그냥 단순히 약만 먹고 치료를 하든, 제가 처방해드린 약은 하루에 2번씩 꼭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시술을 하더라도 약을 먹고 시술한 사람은 확실히 고생을 덜해요. 그리고 커져서 왔을 때 약을 한 2주 정도 먹어서 사이즈를 최대한 줄여놓으면 시술할 때도 본인이 덜 아프고 피부도 빨리 재생이 되기 때문에 덜 고생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꼭 약을 같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약들과 더불어서 이제 사실 이쪽 선에서 해결이 되는 게, 치액 중에서도 이제 혈전성 외치액, 급성으로 왔을 때는 제가 앞서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제품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냥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오시면 제가 요 안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약만 먹고도 또 바르고 뿌리기만 해도 나을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볼륨을 넘어섰어요. 더 이상 뭘 해도 자연 치유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제가 하는 시술법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약실 결찰법입니다. 약실 결찰법은 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조직을 묶어 가지고 이 조직이 썩은 다음에 떨어지게 되는 건데, 약실 결찰법과 이 수술의 차이는, 일단 첫 번째로 크게는 여기서는 심하게 뭐 하반신 마취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다가 하나가 있겠고요. 또 다음으로 제가 이제 실로 묶는데 관략근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략근이 잘려나갈 거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관략근이 잘려나간 다음에 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가 돼 있는 거니까, 뭐 수술이 너무 무섭다, 수술로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약실결찰법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사실 환자분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맞는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이 약실 결찰법이 뭐며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셔서 오늘 이렇게 치질 모델이 돼주신, 우리 엉덩이 모델이 돼주신 한 분이 여기 옆에 누워 계시고요. 이제 약실 결찰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치질 환자가 누워 있어요. 일단 이 제품들은 이제 다 치울게요. 여기 보시면 약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실이 몇 가닥 묶여져 있는 실이 있고요. 이 실을 이용해서 묶게 되는데, 우리 환자분 이제 상태를 한번 봐볼까요? 일단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일회용 팬티를 드려요. 일회용 팬티를 입고, 자르기도 전에 벌써 크게 뭐가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액이 엉덩이골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 엄청 아플 거예요. 실제로도 한 요만한 2마디 정도 되겠네요. 요만한 사이즈의 환자분들이 제일 통증이 많고 아파서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까지는 제가 이렇게 하진 않고요. 우리 강 선생님께서 다 도와주고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와서 이제 시술만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는 시술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치액이 있잖아요. 보면 치액이 이렇게 뿌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요 실이 있죠? 요 실을 이용해서 요 끝에 쪽에 이렇게 얘를 묶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뿌리를 잡고 이렇게 끝까지 넣어서 뿌리 쪽을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해줘요. 압박을 해주면 이렇게 결찰을 하게 돼요. 결찰 어렵지 않습니다. 뿌리 쪽을 잘 잡고 제가 결찰을 하고 나서 요 상태에서 3일 정도만 지나면 뭐라 그럴까요? 피부가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땡땡하던 게 완전히 죽고, 그리고 완전 하얗게 질리거나 이제 검맣게 썩어서 오게 되는데요. 이건 나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생력이 좋다 보니까 떨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나이 먹었을 땐 재생력이 떨어져서 빨리 썩고 좀 덜 고생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최소 한 2일에서 한 5일 정도는 조금 더 달려있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묶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얘가 이렇게 쏙 하고 빠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끝났죠. 깨끗한 항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약실 결찰요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약실 결찰은 사실 이렇게 땡땡할 때보다는 좀 이렇게 최피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풍선이 늘어진 형식으로 있거나 급하게 없애야 할 때 사용을 하는 요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거머리 요법인데, 나 약실 요법도 조금 부담스럽고 뭐라 그럴까요? 아픈 건 진짜 싫고 지금 당장 아픈 거 빨리 좀 없앴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해서 이 거머리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임산부인데, 임산부는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수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애가 누르고 있으니까 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달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얘가 진짜 이런 게 임산부는 뭐 한 4-5개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상태니 대변이 잘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가뜩이나 원래 임신하면 대변도 딱딱해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치액으로 인해서 완전 이제 대변까지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똥 싸려고 그러면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혹시 이제 성공을 했어. 그래도 이미 똥 쌀 때 너무 자극이 돼서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치료법이 없나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머리 요법입니다. 거머리, 피 빨아먹는 바로 그 거머리 맞아요. 거머리를 이용해서 이 치액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면 거머리가 이 피를 다 빨아먹거든요. 그러면 얘가 쭉 압력이 좀 꺼지면서 그 부분, 항문 쪽이 조금 이제 길이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항문 통증도 좀 사라지게 되고 염증도 가라앉으니까 훨씬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거머리를 붙이는 거에 대한 이 거부감만 없다고 그러면 혐오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훨씬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치유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환자분에게 다시 한번 이 치액을 유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방금 완치가 됐는데
다시 치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술 많이 마시고 좀 너무 앉아있고 너무 오래 앉아있고 하다 보면 이렇게 치액이 다시 생겨서 저를 또 보게 돼요. 저희 유럽에서 이거 수입해오는 거머리예요. 한때 우리 코로나로 유럽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막히다 보니까 얘도 수입이 안 돼서 잠깐 동안은 없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다시 이 수입이 재개가 됐고 나름 유럽에서 온 몸 비싼 아이입니다. 그리고 피 빨아먹는 그 거머리 맞고 일회용이에요. 얘는 오늘 이렇게 피를 먹고 나면 바로 죽습니다. 2번, 3번 절대 사용하지를 않고요.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시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치액이 있는 부위에 거머리를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할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고. 근데 이 거머리는 문제가 이 거머리 자체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거머리에 대한 어떤 맹신을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 들어서 제일 무서운 거는 원장님 나 거머리 시술하러 왔어요 하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 제일 무서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치질을 치료하는 방법이 엄청 많은데 다양한데 자기는 콕 집어서 무조건 거머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딱 봐도 이거 사람 거머리 해서 날 사람이 아닌데 뭐 거머리를 해서 좋아질 사람 같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니 이 사람은 거머리를 해서 될 사람이 아닌데 자기 굳이 거머리로 치료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제 영상들을 보시고 이제 어떤 환상들을 갖고 또 오실 수도 있는데 너무 그냥 거머리만 붙이면 싹 없어진다? 이런 환상은 제발 갖고 오지 마세요. 치료는 해드릴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그리고 또 저는 내가 봐서 치료 안 될 것 같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그냥 저한테 오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뭐 이거 진짜 이 고통인데 난 사실 돈 버는 것도 돈 벌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뭐 굳이 나랑 맞지 않는 환자 억지로 막 붙들고 늘어져서 고생 서로 하질 않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환자분들도 너무 거머리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안 오셨으면 좋겠고 아주 건강한 거머리네요. 얘기하는 동안에 얘가 지금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붙일 건데 침도 하나 주시겠어요? 우리 거머리에 붙일 때도 실제로 이제 조금 더 두꺼운 침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낸 다음에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멍을 내질 않으면 거머리가 뭐 여기에 붙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막 아무 데나 붙어요. 그래서 나름 우리가 거머리 붙일 때는 다 그 자리가 있거든요. 거머리가 그 자리를 물 수 있게끔 요 침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아이들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거머리는 앞에 먼저 움직이는 쪽이 있어요. 이게 양쪽에 다 빨판이 있긴 한데 먼저 움직이는 쪽이 머리고 그쪽이 피를 빨아먹는 곳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부위가 이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얘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머리가 가서 이렇게 붙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고무다 보니까 거머리가 물질 않는데 이렇게 이제 거머리가 이제 물었다고 치고요. 제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피가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머리가 피를 먹고 실제로도 여기 밑에 떨어지는 물이 우리가 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거머리가 한번 물면은 빨리 먹을 때는 한 15분 정도. 그리고 천천히 얘네도 웃긴 게 천천히 먹는 애가 있고 빨리 먹는 애가 있고 많이 먹는 애가 있고 좀 적게 먹는 애가 있어요. 이것도 생물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고 이렇게 피가 줄줄줄줄줄 나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피가 쭉 빠지거든요. 거머리가 쭉 먹으면서 지금 물이 나와서 그런지 거머리가 실제로도 붙었습니다. 여기에 거머리가 이렇게 이제 피를 먹어주면 아까 그 빵빵하던 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첫날 와서 하루 만에 뭐라 그럴까요? 치액이 확 주는 경우는 진짜 드물고요. 바로 이렇게 줄어든다기보다도 이제 거머리 치료를 받고 이제 또 한 며칠 지나서 이렇게 약 먹기 시작하면서 효과가 나서 아까 그 빵빵하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최피예요. 이런 식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남았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약실을 이용해서 또 결차를 해주면 이용해서 결차를 쭉 해주면 여기에 며칠 있다가 쏙 빠지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제가 하고 있는 치액 치료의 모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것만 있으면 다 치료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빨리 다른 방법 찾아보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건지, 하긴 이제부터 영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영상 보시고 더 이상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치료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거 알고 이제부터 치액이 있거나 항문, 통증, 가려움, 항문 출혈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성심성의껏 나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치질 관련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